네, 유순희 후보님 모시고 먼저 출마의 변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부산 지역 여성계와 함께 항상 부산 여성계 현안과 관련한 목소리를 낼 때 함께 기자회견을 했던 그런 자리였는데 오늘은 제가 주인공이 되는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나오신다고 굉장히 서두르고 준비하신다고도 좀 바쁘셨을 텐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부산 지역의 여성단체 회장님들께 무엇보다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해주신 저를 지지해주고 저를 정말 진심으로 응원해주시는 우리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부산 여성신문의 W프렌즈 회원님 여러분과 또 우리 스텝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또 오늘 취재를 위해서 이 자리에 메워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슬로건을 이렇게 서동구의 가치를 2배로 해서 제가 캠프 이름을 2배로 캠프로 선정을 했습니다. 설정을 하고 부산 지역에서도 이 원도심 침체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그 대표적인 서동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침체된 서동구의 발전을 위해 또 서동구의 주민들의 삶을 2배로 행복하게, 2배로 잘 살게, 또 서동구 지역을 2배로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목표로 제가 출마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출마의 변을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나눠드렸는데요. 여기와 관련해서 제가 시간 관계상 이제 제가 읽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체된 원도심 서동구의 가치를 2배로 높이고 2배로 잘 살고 2배로 행복하고 2배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서구 동구에 출사표를 던진 유순희 예비후보입니다. 저는 지난 12월 4일 부산 여성신문 대표직을 사임하고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12일 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부산 서구 충무동 로타리에 선거 캠프를 차리고 본격적인 예비후보 활동을 하면서 지역민들과 밀착 행보를 하며 얘기를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는 12월 1일 제 개인 저서인 유순희 생각집 대한민국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출판 기념회를 열고 새로운 도전의 뜻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언론에 종사하면서 여성의 정치 참여와 여성의 권익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여성 활동가 중 한 사람으로서 취재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껴온 각종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여성계와 연대하며 사회운동을 적극 전개해왔고 현장에서 만난 다양한 처지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각종 사회망 네트워크와 연계해서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면서 저는 현장 중심 활동가로서 실천가로서 또 우리 사회가 떠안고 있는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조국 사태는 제가 펜으로 그치지 않고 제가 용기 있게 밖으로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되었고 그 당시 전국 최초로 시민운동 조직인 여성 백인 행동을 부산 지역 여성계와 함께 조직해서 정식으로 정치권 항의하는 그런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1대 총선 당시에는 당시 미래통합당 그 부산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정치권에 정식으로 발을 들여놓은 이후에 지방선대위에서도 활동을 했고 또 20대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부산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윤석열 정부 탄생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제가 한 언론에만 30여 년 몸담았는데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은 이유가 되었던 것은 지난 문재인 정권의 5년의 실정을 목도하면서 그 분노와 울분을 감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내로남불식 정치와 불공정과 무법천지인 나라꼴을 보면서 보통의 상식을 갖춘 공의로운 자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필요성을 느꼈고 또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데 힘을 보태야 함을 절감했습니다. 사회의 보편적 가치가 무너지고 오로지 내 편만 있는 정치,
부정의와 불공정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내 편이면 용서가 되는 비상식적인 정권의 권력 남용 행태 또한 붕괴의 이유가 되었고, 개딸과 같은 집단에 휘둘리는 후진적 팬덤 정치의 행태는 실망을 넘어서 정말 그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게다가 무능한 외교와 굴욕적 대북 정책, 듣보잡 소득 주도 성장 경제 정책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성장의 근간이 되어온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가치를 부정하고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국정 운영 기조는 국민 불안을 극도에 이르게 해 더 이상 추락하는 나라의 위상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고작 펜으로 저항하고 또 민심을 반영하는 무력한 일뿐이었음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물론 원외에서도 충분히 정치를 바로 세우는 시민의 힘을 모을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극히 무력함을 직접 피부로 느껴왔기에 제도권 정책 결정 과정에 들어가서 소신껏 한번 일해보고 싶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사실 끌어오는 정의감도 행동하지 않고는 변화를 이룰 수 없듯이 이제 저도 뒤에서 목소리를 내는데 그치지 않고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직접 제가 하고자 하는 정치, 제가 바라는 정치, 제가 바라온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력히 생기는 즈음입니다. 지금은 모든 국회의원이 사사로움을 버리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입법하고 정치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진심으로 갖춘 일꾼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하고 또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와 혁신을 오롯이 실천할 사람들이 진출해서 정쟁과 갈등, 불신과 혐오, 특권의 진흙탕 정치를 깨끗이 정화해야 나라가 바로 서고 신뢰의 정치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는 사실 저를 비롯해서 가능하면 청소하는 심정으로 일할 참신한 일꾼들이 많이 진입하기를 소망합니다. 개혁적 의지가 강하고 혁신적 마인드를 갖춘 사람들이 진출해서 철저히 개인은 버리고 공복으로 일할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비대위의 선민 후사 정신을 100% 공감하고 존중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정당인인 저는 철저히 산은 버리고 선민 후당의 정신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그런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충실한 봉사자, 지역을 대변하고 민심을 아울러 그 뜻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희생적 심부름꾼이 되고자 험난한 도전의 길 위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탄탄한 반석에 올려 명실공히 G7의 위상을 갖춘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으로 탄생시킨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석수가 부족해서 머리수가 부족해서 정말 난감하고 낭패를 겪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현재 국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절감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정권이 망쳐놓은 나라 살림을 다시 추슬러서 잘못된 법들을 재정비하고 탄탄한 외교 구축과 안보 강화 등 나라의 정상화를 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물론이고 국회의 각종 특권을 내려놓는 데 앞장서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공복으로 헌신 봉사하는 자세로 모든 일꾼들의 본보기가 되고자 합니다. 때문에 저는 출마의 뜻을 굳히면서 소신, 헌신, 혁신의 삼신을 정신으로 신념을 세워 열심히 뛰고자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자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모든 활동의 기준은 국가와 국민을 기준 삼아서 소신껏 일하고 헌신 봉사할 자세로 나서고자 합니다. 이러한 실천적 의지들이 곧 국회 혁신으로 이어지고 국민으로부터 정치가 신뢰받는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은 권력자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오로지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강력히 믿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어떤 자세를 갖추고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몸소 실천하면서 상생협치의 정치 선봉에 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오른 험난한 심판대에서 흔들림 없이 정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서동구 지역은 어느 지역구보다가 후보들이 난립해 있고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갑자기 준비를 한 게 아니고 사실 지난 총선 때 21대 총선 때 한번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다음을 기약했었고 그동안에 조용히 준비를 해왔었는데 지난해 10월에 제가 출마의 뜻을 갖고 지역의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D365일인 지난 4월부터는 엑스포 실사단을 맞이하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 바로 그 전에 제가 현수막을 달려고 하니까 길거리를 좀 어지럽힐 것 같아서 D365부터 지역구에 현수막을 달고 현수막 정치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추석 민심을 앞두고 9월, 10월에 서동구 지역에 2,000명을 대상으로 2번씩 저의 인지도를 높이는 여론조사도 실시하면서 착실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또 특히 이제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질문을 통해서 제가 응답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왜 많고 많은 지역에 저 사람이 서동구를 택했을까 이래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현역 의원이 든든하게 자리를 바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이 볼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 유독히 제가 이제 출마 뜻을 굳힐 때만 해도 안병길 의원 외에는 아무도 이 지역의 뜻을 비춘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름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또 이 지역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는 차차 제가 이제 공약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현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도 여성계와 관련된 문제들도 있고 해서 저는 이 지역에서 한번 뜻을 펼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 1년여 넘게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은 중앙에서 활동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행정관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지역을 벗어나서 어릴 때 이 지역은 있었지만 오랫동안 벗어나서 수도권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 지역을 목표 삼아 나오는 사람들도 많고 한데 사실상 지역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또 지역에 대해서 지역의 현안에 관심이라든가 지역 NGO 단체나 지역의 여러 가지 이제 단체와 연대하면서 함께 문제를 갖고 그 관심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진심으로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중앙 정치권에 진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300의석을 갖춘 국회가 수도권 그리고 우리나라의 잘난 사람들만 뽑으면 정말 지방 사람들은 아마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런 이제 정치권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지역 현안을 또 챙기면서 국가의 일을 할 수 있는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뽑아서 국회에 가서 일을 하는 건데 지역을 버리고 있다 갑자기 와서 지역을 대표로 갖겠다 하는 거는 지역민들의 정서와 위반된 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자분께서 질의응답을 진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자회견을 보셨겠지만 이렇게 유창하게 이 기자회견문을 직접 작성하셨어요. 보통 국회의원 후보들은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작성하시는데 직접 작성하셨고 또 지금 공약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 공약은 5대 공약 20대 전략 과제인데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이 아마 공약을 모방할 수도 있습니다. 기자님들께서는 이 공약은 반드시 유선희 후보 공약이라는 걸 꼭 이야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약 발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깊이 고심해온 서구 동구 지역을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공약을 이제 설정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한 몇 개월간 전문 교수진들과 토요일마다 오전 11시에 미팅을 하면서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이제 촘촘하게 이제 개발을 해왔고 지금 동별 공약도 촘촘하게 지금 짜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이번에 대표적으로 5대 공약, 대표 5대 공약과 또 20대 전략 과제를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세부 설명까지 포함시켜서 제가 거기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우선 대표 5대 공약으로는 부산역 이전과 글로벌 창업타운 조성 그리고 행복 2배 삼복도로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것. 사실 뭐 삼복도로의 벽화만 뭐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르네상스를 열어가는 게 어떠한 건지 이런 촘촘한 공약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세 번째로 해양수산 바이오 헬스케어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 그다음 네 번째는 명실공히 글로벌 관광 허브 도시로서 그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촘촘하게 공약을 짜고 해양 관광 벨트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과 기업, 젊은이들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부모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특성화 교육과 명품 학군 조성으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여러 가지 공약을 설정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거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동구를 지금보다 2배로 잘 살고 2배로 행복하고 2배로 발전되게 하기 위한 공약들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역 이전과 관련해서는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도 엑스포만 아니었다면 이 문제를 아마 대표 공약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 부산역이 이 60만 평, 만약 부산역을 덜어내고 나면 그 부지가 철길하고 다 포함해서 60만 평이 넘습니다. 이 큰 부지를 부산 시민들에게 돌려주면 그야말로 원도심의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간혹 그냥 얼핏 듣기로는 주변 상권, 주변 상가에서는 아니 부산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이거라도 있어야 먹고 살지.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산역 부지에 저는 이 대안으로 그 창업 글로벌 창업 그 타운을 조성하게 되면 그야말로 기업가 연구자와 그다음에 청년 창업가들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뭐 여러 가지 몰이 형성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들끓고 주변 상가도 더욱 아울러 함께 동반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동구 지역은 굉장히 인구가 65세 인구가 거의 우리 부산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한 곳이기도 합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한 26% 그리고 동구가 28%가 넘는 노인 인구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서구가 26.6%죠. 이게 아마 22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앞에 통계겠죠. 그 지금은 더 아마 노인 인구 비율이 더 높아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유소년 인구가 가장 이제 낮은 지역이기도 한데 무엇보다 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공약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만 이를 위해서 제가 그 두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인가요? 첫 번째 부분인가? 지역특화 산업이네요. 지역특화 산업 부분에 지금 구도운동장 부지에 현역 구청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여러 가지 공약을 세우고 있고 한데 저는 이 부분에 전 세계의 젊은 청년들이 서동구에 많이 몰리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지금 이 조금만 정비를 하고 좀 가꾸어서 좀 리모델링만 한다면 여기에다가 e스포츠 아레나 시설을 좀 유입을 해서 제가 그 백스코에 지스타가 열릴 때 보면 도로 전체가 젊은이들로 꽉 차서 음식점이에요. 완전 청년들이 들끓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구덕운동장에 물론 축구 부지로도 활용할 수가 있지만 축구장보다 더 세계적인 이 아레나 스포츠, e스포츠 그 현장으로 만들어버리면 아마 서구 동구에 많은 젊은이들이 찾고 또 앞으로 또 젊어지는 서동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과 부산역 원도심 통합 개발이 정말 필요한데 사실 이제 원도심인 서구를 기점으로 해서 그다음에 그 세관을 지나서 이 북한 쪽하고 저 또 동구로 이어지는까지 여기는 우리나라의 그 산 역사 문화의 그 많은 것을 압축된 역사를 품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임진왜란 때에 그리고 이순신이 부산 대첩이 있었던 그런 북한과 또 우리 6.25 때 한국 전쟁 때 임시 수도였던 이런 이제 서구의 여러 가지 애환이 서린 곳이기도 하고 정말 이 서구 동구는 우리의 압축된 대한민국의 성장의 과정에서 역사를 품고 있는 도시로서 우리가 역사 문화 도시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촘촘히 챙겨보고자 하고요. 또
기존 철길 위에 제2중앙대로를 만들어서 보행자 중심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도 제가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삼복도로 르네상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현장의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고도 제한을 좀 해지해달라는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1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서명을 해서 그 민원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과거의 군사 작전이나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 군사적 요충지이고 이럴 때는 고도 제한이 사실 필요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이러한 이제 문제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앞에 고층 빌딩도 많이 생기고 북한 일대에도 고층 빌딩이 많이 올라섭니다. 재개발이 완공되고 나면 그야말로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할 텐데 삼복도로는 더 이상 저렇게 항상 저렇게만 머물러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삼복도로를 대개조하기 위한 공약으로 어쨌든 용도 용적제를 폐지해서 또 고도 제한도 폐지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주차장법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제도들도 개선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삼복도로 도시계획 정비와 고도 제한 문제 해결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런 현안들도 제가 챙기겠다는 각오고요. 그 다음으로 삼복도로 관광교통 케이블카 망 구축인데 망향로 기점에서 중앙대로까지 이어지도록 케이블카 망을 구축해서 서구, 동구, 진구까지 이어지는 한 축으로 이렇게 케이블버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삼복도로 사람들도 좀 편리하게 중앙대로까지 원도심 안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교통체계를 구축하자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참 커뮤니티가 요즘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근린시설부터 시작해서 뭐 공원도 조성되어 있지만 헬스장이라든가 뭐 목욕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커뮤니티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이 삼복도로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아파트 못지않은 주민자치형의 커뮤니티를 조성해서 정말 문화적으로 시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도록 하고자 하고요. 다음으로 또 삶이 편한 청년 신혼부부 주거 약자들을 위한 원가 아파트 행복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관계자들하고도 많은 미팅을 하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수업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제 기업만 헌신하고 조금 더 내려놓으면 이 충분히 원가 아파트도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수적으로 법 제도도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디테일하게 차후에 또 제가 이렇게 촘촘히 또 챙겨 나가도록 하고요. 지역 특화 산업으로 지금 엊그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수협과 공동어 시장이 좀 타결점을 찾고 공동어 시장 현대화를 위한 이제 가속도를 지금 붙이고 있는데 공동어 시장과 수산물 가공 혁신 클러스터와 또 K푸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등어가 우리나라의 그 80%가 우리 서구 공동어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동 강고등어는 있는데 부산을 대표하는 브랜드는 없습니다. 이것처럼 이건 한 예인데 우리 많이 부산에서 생산하고 부산에서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해서 부산형 브랜드를 좀 만들어서 특화시켜서 세계적으로 또 유통하고 또 우리 부산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데 이 아까 좀 초두에 말씀드렸던 K푸드 산업과 또 요 관련된 사람들이 부산역 부지에 글로벌 창업타운이 조성되면 여기와 관련된 유통업계 관계자들도 이쪽에서 또 어떤 연구실이나 사무실도 만들어서 이제 그 윈도우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부산의 서구에는 유일하게 우리 타 지역에는 대학병원 한 개가 하나도 없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많은데 유일하게 대학병원이 3개나 있습니다. 고신대, 동아대, 부산대 이러한 대학병원을 연계한 K뷰티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갖고 있고 또 이를 위해서는 창업기금도 조성이 돼야 되겠고 전문 프로그램 지원이나 인프라 구축도 필요합니다. 또 촘촘히 이런 것도 개발해 나가고자 계속 업그레이드 중이고요. 조금 전에 구독운동장 관련해서는 앞에 먼저 말씀을 드렸고 또 의료산업과 수산식품 스타트업을 100개 유치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세우고 있고 전 세계에 갖고 있는 제 인적망과 그리고 주변의 네트워크망을 연계해서 충분히 저는 스타트업 100개 정도는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엑스포 유치는 비록 실패를 했지만 글로벌 허브 도시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한국의 성장축을 부산이 또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계획을 야심찬 계획을 부산과 정부 당국이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우리 부산이 글로벌 관광 허브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서동구를 빠뜨리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남항 일원의 그린 스마트 해중 도시 건설을 하겠다는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다음으로 제가 송도 암남공원 일대를 감천항하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뉴질랜드 참전 기념비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6.25 한국 전쟁 때에 뉴질랜드에서 파견한 군함이 물자를 수송하고 이렇게 정박하고 이랬던 곳이 바로 아까 암남공원 거기 일대인데 거기 기념비와 기념석이 있던데요. 저는 이 독일 마을 못지않은 뉴질랜드 마을을 지금은 이제 그 암남공원 일대 맞은편 혈총소하고 그 맞은편 일대가 그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이제 이 뭐랄까 낚시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음식점들이 그냥 슬럼화되어서 거의 문을 닫아서 폐허가 되다시피 했던데 이 지역을 재개발해서 뉴질랜드 마을을 구축하면 정말 독일 마을, 남해의 독일 마을 못지않은 관광지가 될 수 있고 또 뉴질랜드의 연고를 가진 사람들을 이쪽으로 유치해서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마을과 글로벌 휴빌리지를 조성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혈총소가 갖고 있는 이 어감 자체가 사실 동물들의 검역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한때는 여기에 뭐 731 뭐 일제 강점기 때 731 뭐 부대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실험했던 그런 것도 있다라는 그런 낭설도 있고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이 일대를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파크, 시푸드 축제, 시뮤지엄 이러한 이 3시 이 관광을 해양 관광 콘텐츠 개발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동구를 시푸드와 시파크, 시뮤지엄이 좀 활성화돼서 국내외 관광객들을 좀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여기 유일한 우리 부산 시민의 날의 근간이 되었던 우리 계기가 되었던 부산대첩지가 북항에 있는데 부산대첩 기념공원이라든가 또 역사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해서 명실공히 부산을 찾으면 임진왜란의 역사와 물론 아픈 역사도 우리의 역사고 문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이 역사 요충지를 잘 개발만 하면 스토리텔링만 제대로 입히면 충분히 국내외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 학군 조성인데요. 55 보급창을 이전하고자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글로벌 빌리지를 조성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현 BIFC 금융단지를 찾는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외국인들이 그야말로 여기에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는 글로벌 빌리지를 조성하고 여기에 글로벌 학교도 만들어내고 또 이렇게 하면 좀 색다른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명실공히 글로벌 허브 도시로 가겠다고 하는데 글로벌 허브 도시로 가기 위해서 부산이 어떠한 것들을 갖추어야 하는지 이제 그 구체적인 세안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러한 공약들로 부산시와 우리 국가가 목표하는 이런 글로벌 빌리지, 글로벌 도시로 가는 데에 촘촘하게 공약으로서 채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부모들을 만나보니까 굉장히 학교 배정 문제를 굉장히 민원으로 많이 제기하더라고요. 자기 앞에 학교를 두고 30분 거리의 다른 지역으로 아이들을 등교시켜야 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굉장히 볼멘 목소리가 많던데 사실 한 교육청, 예를 들면 그 지역 일대는 서부교육청 관할인데 서부교육청 차원에서는 30분 이내면 어디든지 아이들을 배치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신초라든가 또 뭐 여러 이제 학부모들을 만나 보니까 아니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해서 중학교를 우리 집 앞에 보내고 싶은데 저 멀리 30분 거리에 동구 쪽으로 가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맞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학교 배정 기준은 학교 앞
자기 집 앞에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15분 등굣길을 제가 공약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 특구로 지정해서 대신동하고 범일동을 이쪽 지역에 정말 글로벌 명품 학군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전국 최초가 될 것 같은데요. 어르신 행복 국립대학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고 하던 시절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또 뭐 많은 정책적 지원도 있고 했지만 지금은 유치원이 문을 닫는 데가 많이 있고 또 유치원 유아교육법 3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사실 점점 그래서 이제 다른 업으로 바꾸거나 문을 닫거나 하는 그런 폐업 위기에 놓인 그런 시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린이도 물론 중요하고 하지만 지금까지 또 많이 해왔고 앞으로 더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렇지만 어르신들한테 그냥 일방적인 복지가 아니라 여가와 또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 삶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이제 어르신들이 뭘 해야 될지 낮 시간 동안에 이제 그 배회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물론 경로당도 있고 노인대학도 있고 하지만 여기는 또 나름 또 자기가 살기 편해야 또 나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무료로 다니고 우리가 일반 중학교까지 우리가 무상 교육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이런 것처럼 어르신들도 무상으로 교육을 받고 이제 계속해서 평생 공부를 하면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전국 최초 어르신 행복 국립대학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공약을 설정해 보았고 5대 목표 20대 전략 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동별로도 촘촘하게 제가 공약을 세우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외에도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예, 유순희 여부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그 부산역을 지금 이제 가야 그 기지창하고 그 옆에 밑에 있는 그 가야 철도 차량 있지 않습니까? 가야 기지창이 네네네. 20만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기지창에다가 부산역이 그 부지가 선정된다면 부산 시민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경남 이 불경이 굉장히 축하할 일이겠습니다. 네. 그 자리 옆에서는 부산 시민 공원이 있고 네. 그 부산 그 역이 부산역을 기준으로 해서 부산 진역까지 한 40~50만 평 되는 걸 지금 이제 거의 내버려 두다시피 해가지고 50여 년 동안 그렇게 있거든요. 그 20년 전부터 정치인은 원래 낙관을 판다는데 그 자리를 그 활용하자. 뭐 국민의 그 어떤 그 원가 주택을 만들든지 청년 원가 주택이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걸 실천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이 5대 공약과 그 20대 과제가 정말 와닿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상당히 꼭 좀 그 후보이시지만 네. 좀 이렇게 그 공 좀 받으셔가지고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주거 약자들이 교통이 편리한 우리가 역세권에 사실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차도 없이도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관련된 그 제도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도심 근처에 보면 주차장 대수가 크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렴하게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공급해주는 대신에 주차장 대수를 조금 이제 이렇게 적게 설치를 해서 그 대신 이제 청약할 때는 그 소비자가 부담이 적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주거 약자는 삼복도로에만 몰릴 게 아니라 사실 역세권으로 오히려 내려보내서 이 사람들이 차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행복주택이 그런 쪽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미부지가 약 그 58만 평 되는데 부산역 부지는 63만 평 정도 됩니다. 이것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면 엄청나게 재개발해서 상권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만약에 다른 후보들이나 이제 다른 사람들은
철도 시설을 지하화한다고 하는데 지하화하면 위에는 공원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북항에는 뭐 1단계, 2단계 계에서 공원 부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시라인과 함께 바다와 함께 굉장히 이제 아름답게 이제 조성이 될 텐데 또 여기마저도 공원으로 하고 이러면 그냥 원도심이 크게 살아날까요? 저는 오히려 글로벌 창업타운을 조성해서 여기에 다양한 몰과 그다음에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복잡복잡한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되는 계획들을 제가 세우고 있습니다. 네, 다른 네네. 질문, 우리 기자님들 질문. 예. 그 다른 지금 서동구 같은 경우에는 7분이 나오셨고 현역까지 하면 8분인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 강점이 좀 궁금하고 그리고 유일하게 여성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부산역 이전 같은 경우에 사실 그 KTX나 SRT는 지금 금정터널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진역까지 지금 오게 돼 있죠. 그래서 밑에 물론 부전역 같은 경우는 지하 시설이 있지만 지하에 다시 그 차량을 댈 수 있는 그 조차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네. 공사가 대규모인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조 7천억 규모라고 했는데 조금 검토를 다시 네. 해보셨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고 이게 부산역 이전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몇 년 플랜으로 혹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제 지역의 이제 공청회를 통해서 이제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단계별로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이제 봐야 될 과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산이 특히 이제 동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사실 이 계획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이게 이루어지리라는 뭐 그런 생각은 하진 않고요. 이게 이제 중장기적 목표 설정 아래 뭐 예를 들면 뭐 타당도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용역을 통해서 준비 과정이 필요할 텐데 저는 만약에 임기 4년 동안의 과정 중에 이미 그 기반은 만들어 놓겠다라는 4년 안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차량 기지 쪽으로 철도청 이제 기지 부지도 있고 한데 사실 부전역 부지도 있고 하지만 둘 중에 이제 한 곳에 또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어느 곳이 더 적절할지는 제가 이제 그 검토를 나중에 추후에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정사실은 이전으로 가는 게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데 그 활력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여성 후보로서의 네. 그 장점이나 뭐 이런 본인의 경쟁력. 첫째는 경쟁력이나 이제 그런 강점으로 보면 여성이라는 게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지역에는 현역까지 포함하면 8명의 후보인데 유일한 여성 후보기도 하고 또 부산에서 이제 가장 먼저 준비를 하면서 뭐 제가 출사표를 이제 던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성 후보들의 강점은 소통 능력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많은 이제 유권자들, 지역민들을 만날 때 이분들이 쉽게 마음을 털어놓고 현장의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전달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소통 능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또 강점이라 볼 수 있고 또 무엇보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지역 사회와 연대해서 거의 그 여성 언론이었지만 NGO 기능을 하면서 각종 사회 문제에 함께 고심을 해왔던 오랜 현장 경험 이런 것들이 다른 후보들과는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론 자기들 업에서 자기들 하는 일에서 나름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저는 오랫동안 우리 부산 지역 사회와 또 함께 하면서 지역 사회단체, 여성단체, 시민단체와 함께 지역에 대한 고민을 오랫동안 함께 해왔다는 것 그런 점들이 오히려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과거에 우리가 여성 운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여성 할당제의 목소리를 높이고 지금 남녀 동수 시대를 열어가자고 하고 있는데 사실 여성들이 아직도 정치에 진입하는 데는 높은 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 뭐 자금, 조직 뭐 여러 가지 뭐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관련해서 모든 조직적인 부분들이라든가
또 끈 이런 당과 관련되는 이런 윗성 이런 것도 비롯해서 많은 부분에서 여성들은 아무래도 열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성들이 임계치에 다다르는 30%까지 어느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앞서 이렇게 조금 끌어당겨 올려줄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공천이나 우선공천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여성계에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용감하게도 지금 제가 몇 개월째, 아니 길게는 한 1년이 넘도록 준비를 해서 지금 예비후보 등록하고 본선까지만 해도 4개월인데 이 장기간, 긴 시간을 제가 이제 당당하게 혼자서 맞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러한 점들을 우리 시민사회가 좀 높이 좀 그 자세를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달라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해왔고 준비를 해왔고 또 열심히 일해왔고 또 지역사회에 기여해왔고 또 정당인으로서 당에도 충분히 제가 총선, 대선, 지방선거에도 기여할 만큼 그렇게 많이 역할을 해온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는 정치, 불신의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치야말로 신뢰의 정치가 되려면 당에서 그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앞에 우리 지지하시는 분 다 나와서 사진 한번 촬영하겠습니다.